나한테는 잘해줘요. 밥도 챙겨주고 힘들 때 먼저 연락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같고,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요. 피곤하고 불편하고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때마다 항상 누군가의 이야기가 따라온다는 걸. 걔 있잖아, 사실 그런 사람이야. 나만 아는 얘기인데 저 사람이 이랬어. 내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대신 전달하고 있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감정으로 다른 누군가를 불편해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관계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관계가 특히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완전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챙겨주기도 하고 위로해주기도 하고 좋은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야 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고,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 내가 너무 야박하게 생각하는 건지 자꾸 나 자신을 의심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불편함은 틀리지 않아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처럼 마음도 정확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감각을 믿어도 돼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패턴을 삼각관계 역학이라고 불러요.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나 불편함을 직접 해결하지 않고 제3자를 끌어들여서 감정을 전달하거나 해소하는 방식이에요. 이 관계 안에서 중간에 낀 사람은 처음에는 신뢰받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조금씩 소모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패턴이 있어요. 험담을 통한 유대감 형성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만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불만을 털어놓으면 우리는 그걸 친밀감으로 느껴요. 이 사람이 나를 믿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겠지. 근데 사실 그건 친밀감이 아니에요. 나를 그 편에 묶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험담의 대상과 자동으로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내 인간관계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해요. 여기서 잠깐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 어느 숲속 마을에 꿀을 잘 만드는 여우가 살았어요. 여우는 숲속 동물들 중에서 유독 토끼에게만 특별히 잘해줬어요. 겨울이 오면 꿀단지를 가져다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찾아와 위로해줬죠. 그런데 여우와 함께 있을 때면 꼭 이런 말들이 따라왔어요. 있잖아, 사실 다람쥐가 말이야, 저번에 내 도토리 몰래 가져갔대. 곰은 겉으로는 착한 척하는데 사실 속이 좁아서 힘들어. 저 사슴은 말투가 왜 저래? 우리끼리 말하는 거니까 하는 말이지만. 토끼는 처음엔 그냥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람쥐를 보면 괜히 불편하고, 곰이랑 눈이 마주쳐도 어색하고, 사슴이랑은 대화가 자연스럽게 줄었어요. 그러다 어느 봄날 여우가 토끼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직접 말하기엔 좀 그러니까 너가 사슴한테 이 말 좀 전해줄 수 있어? 토끼는 그 순간 멈췄어요. 나는 지금 내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여우의 말을 대신하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 토끼는 달라졌어요. 여우가 건네는 꿀은 받되 여우가 건네는 이야기는 마음 안에 담아두지 않기로 했어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리고 오랜만에 다람쥐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을 때 다람쥐는 환하게 웃으며 반겼어요. 토끼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잃어버린 건 다람쥐가 아니었어요.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힘이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들을 수는 있지만 담아두지 않기. 상대의 이야기를 막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으려 하기보다 듣되 내 마음 안에 저장하지 않는 연습을 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느끼는구나 하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둘째, 나는 전달자가 되지 않기. 상대가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 할 때 정중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요. 직접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한마디로도 충분해요. 셋째, 내 판단은 내 눈으로. 누군가에 대한 내 감정이 실제 그 사람과의 경험에서 온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말에서 온 건지 한번 구분해 보세요. 내가 직접 본 것과 전해 들은 것을 나누는 연습이에요. 넷째, 침묵도 하나의 경계선이에요. 말을 줄이고 조용해지는 게 속 좁은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소모되지 않겠다는 조용하고 단단한 선언이에요. 철학자들도 이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 노예 출신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남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들의 몫이고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당신의 몫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 태도와 성실함은 반드시 알아보는 사람이 생겨요. 항상.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감정을 느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불편함을 안고 살기도 힘들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혼자 조용히 버텨온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불편함은 예민함이 아니에요. 당신의 감각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남의 감정을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멈췄을 때 그게 오히려 당신다운 삶의 시작이에요. 누군가는 당신을 차갑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차가운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당신 자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힘들어도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 했던 그 마음. 그게 어떤 말보다 빛나는 진짜 당신이에요. 그 마음을 지켜낸 하루하루가 언젠가 반드시 빛나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비슷한 이야기 계속 나눌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당신만이 아니에요. 제가 꼭 읽을게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